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만들어보는 내 맘대로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또 뭘 만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 번째예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유튜브에 조금씩 강의 내용을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강의는 성악가를 위한 리사이틀 작성법입니다. 성악가가 하는 독창회로서의 리사이틀은 19세기부터 점점 발전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야 좋은 엔터테인먼트였고 사람들도 보러 가고 그랬지만 지금 보면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듣는 사람만 듣는, 소위 말해 그들만의 리그, 혹은 이제 가족들 부르고 친지들 부르고 그렇게 하는 집안 잔치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이유는 많겠죠? 우리나라가 서양처럼 태생적으로 뿌리가 깊은 연주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맘 먹고 막상 가보면은 왜 이런 곡들은 한 콘서트에서 다 모아갖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하고 의도를 이해하기 힘든 연주회도 많아요. 결정적으로 21세기의 요즘 엔터테인먼트와 겨뤄서 이길 만한 재미도 없고요. 이제 카리스마 있는 싱어라는 개념은 대중 가수들이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성악가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몇 압도적인 분들을 빼면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슈퍼 엘리트 성악가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막 졸업하고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했는데 자기 연주에 오라고 막 공짜로 표를 뿌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잘 오지를 않죠. 이런 상황에서 클래식 음악가들은, 특히 클래식 싱어들은 사람들에게 리사이틀이라는 독창회라는 게 다른 즐길거리만큼 즐겁고 감동이 있고 충분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숙제죠. 근데요, 지금부터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학부 졸업 연주회 할 때 15분에서 20분짜리 분량 부르라고 이렇게 주는 거는 제대로 독창회 경험을 한 번도 쌓지 못하고 졸업시키는 그런 모양새라 좀 안타깝긴 해요. 나중에 성악가로서 경험해야 할 일을 다 겪어보지를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요. 제가 다닌 학교 중에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는 3학년 때 약 40분 길이의 인터미션 없는 하프 리사이트를 한 다음에 4학년이 되면 인터미션을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 길이의 풀 리사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원 졸업 연주 때 그 정도 길이로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이제 인구도 줄고 또 그만큼 성악하는 인구도 줄었다고 하는데, 성악과의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다면 이참에 졸업 연주를 풀 리사이틀로 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면 참 좋겠습니다. 리사이틀은 오페라 하나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오페라는 서너 시간씩 하고 리사이틀은 길어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말이죠. 네,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페라는 주역을 맡아도 무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끝까지 가니까 내 캐릭터가 막 중간에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사이틀은 보통 예술 가곡들을 다루고 또 나 혼자, 뭐 정확히는 반주자도 있고 하지만 내가 계속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곡들이 설령 연가곡이라고 해도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로 신경을 써야 되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리사이틀이 오페라보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대학교 4학년 중에서 다른 연주 경험 한 번도 없이 졸업 연주 15분짜리 그것만 준비해봤는데 완전 지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스태미너 같은 거 계산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어때요? 실력이 는 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사람은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틀도 그렇게 긴 연주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도 리사이틀을 하는 게 좋아요. 소프라노 주디스 라스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페라를 사랑하지만 리사이틀은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내 소리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리사이틀을 경험해 보신 분은 리사이틀 하고 나서 자기 실력이 늘었다는 걸 증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연주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프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소리 좋아야 하고 음악성 좋아야 하고 계획 세울 줄 알아야 하고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줄 알아야 하고 곡의 음악뿐만 아니라 가사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체력이 좋아야 하고 이 모든 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연기력도 있으면 좋고 자기 소리에 잘 맞는 곡을 고를 줄 아는 센스와 그런 곡들을 찾고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 열정도 있으면 좋겠죠. 지금 성악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스킬들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장점은 키우고 자신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조금 내용하고 벗어난 거를 첨언하자면은 우리만 대중음악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만 막 특별한 예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조금 다른 분야의 음악을 하고 있을 뿐이지 클래식 음악이 특별히 더 수준이 높다거나 고상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음악을 하는 분들도 엄연히 뛰어나고 좋은 예술가들이죠. 지금 TV에서 나오는 온갖 가수를 포함한 엔터테이너들이 무대에 서려고 쏟아붓는 그 열정과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특히 가수들이 그 자신의 음악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런 거는 뭐 최근에 TV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중음악에 비해 외면받는 성악계의 현실이 그 대답이 될 겁니다. 전에 어떤 친구는 성악가들이 하는 노래는 좀 인위적으로 들린다, 감동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성악가는 소리로 음악을 전해야 합니다. 좋은 발성은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지만 우리는 성악까지 발성가는 아니잖아요. 발성만 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후배는 공부하랬더니 연습실로 가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는 것도 여러분의 음악성을 높이고 넓힐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리사이틀 아웃라인 잡는 법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쉽죠? 네. 1강에서는 곡 고르기 전 단계, 이 프리 프로덕션까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곡부터 먼저 고르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조건을 붙여봅시다. 첫 번째, 나의 이전 프로그램. 어떤 청중이 올지는 사실 대충 알잖아요. 이미 했던 거 또 하기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연주 평이 어땠는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청중입니다. 내가 막 이탈리아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독일가 곡 부르면 효과가 적겠죠. 청중이 관심 있을 만한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아무런 음악적 배경 지식이 없는 청중에게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곡이라든지 뭐 12음 기법이나 무조성으로 돼 있는 그런 곡들로 꽉 채운 리사이트를 준비를 하면 친척들만 불렀다고 해도 칭찬 듣기 힘들 거예요. 리사이틀은 어쨌거나 청중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셋째는 나의 수준입니다. 내가 가진 음악적 스킬이 얼마나 훈련이 되었고 또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그런 걸 다 이제 보고 준비해야죠. 뭐 한 1년 준비해서 막 음대 입학한 학생이 그레첸 암 슈페나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네, 뭐 결과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 성악가로 좀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데 리사이틀에서 곡이 다 너무 쉬운 것들, 난이도가 낮은 것들만 고르면 사람들의 기대가 깨질 거고요. 넷째로는 리사이틀 시기와 맞는 곡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4월달 이런데 크리스마스 곡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없겠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지금 뭐 호국 보훈의 달이라든지 뭐 다른 명절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리사이트를 딱 열기로 했으면은 그 시기에 맞는 곡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까지 생각했다면 이제 나의 취향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사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 내가 부를 노래인데 내가 좋아하는 걸 불러야죠. 내가 먼저 감동해야 청중이 감동합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사정상 불러야 되는 그런 곡들이 꼭 있죠. 근데 그런 곡은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상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똑같은 걸 반주자에게도 꼭 물어보세요. 반주자가 사랑하는 곡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노래하는 게 엄청 편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주 장소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조건이에요. 실현이 좀 많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연주할 곳이 울림이 좋은지 나쁜지 살롱이나 소극장처럼 이렇게 협소한 장소인지 혹은 뭐 대공연장에서 하는지 먼저 어쿠스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노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곡을 부를지 정하기 전에 먼저 여러 연주홀 가보고 어디서 연주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소리를 체크해 본 다음에 이 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 발성과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결정을 한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각해 봐야 할 조건입니다. 이제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곡을 고르는 거예요. 리사이틀 곡을 고르다 보면 항상 이 두 가지를 놓고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성과 통일성이죠. 다양성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시대, 다양한 언어,
뭐 다양한 템포, 다양한 조성 뭐 많아요. 근데 여기서 통일성을 찾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작곡가가 쓴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다룬다든지,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다양한 언어의 노래를 고른다든지, 뭐 이렇게. 근데 다양성만 추구하게 되면 리사이틀의 구성이 막 난잡하고 산만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통일성만 추구하면 밋밋해져요. 주구장창 비슷한 노래만 계속 부르니까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런 리사이틀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밸런스가 있다면 이 예술성과 재미 사이의 밸런스인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연주가 좀 무거웠으면 앵콜송을 막 가벼운 걸로 고르거나 신나는 곡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제 신나는 곡으로 끝났을 때는 차분한 곡으로 앵콜송 부르고, 이런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보이죠? 가능하면 이런 밸런스를 리사이틀 안에서 맞추고 완결을 지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감정이 잔뜩 들어간 그런 예술가곡 같은 거를 했다면은 좀 차분하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곡도 준비를 한다든지, 사실 뭐 그래요. 막 웃기고 빵 터지는 그런 노래를 하면은 청중 반응이 확 들어오니까 노래하는 사람도 즐겁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계속 까불까불한 노래를 고르면 뭐 재밌게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면 벌써 머릿속에 연주 플랜이 막 한두 세 개 정도 어렴풋하게 떠오르시지는 않나요? 이제 그 플랜이 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은 이 프로그램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지는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적으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곡을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만약에 뭐 1부, 2부로 나눠서 인터미션 있는 그런 연주회라면은 클라이막스가 뭐 2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부에서는 펀치라인은 빵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를 맨 마지막 곡에 넣고, 한 2부에는 한 8분 응선 80% 정도 순서가 끝날 때 막 소리가 뻥 나는 곡이나 감정적으로 막 절절절절 넘치는 그런 곡을 배치를 한 다음에 끝을 이제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고,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점점 표현력이 있는 곡들을, 더 강한 표현이 있는 곡들을 골라서 마지막에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막 몰려오는 그런 막 압도적인 그런 리사이트를 짤 수도 있겠고, 혹은 완전 반대로 맨 앞에 그런 클라이막스를 배치를 해서 청중을 일단 확 압도한 다음에 봤지 이제 내 음악에 집중해, 막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다음은 실제로 곡을 고르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법에 대한 건데,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2강은 안 올라와요. 이건 15주짜리 한 학기를 두고 생각한 리사이틀 작성법 강의의 1주차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예,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저 혼자 해봤고요. 들으시는 분께 부디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빕니다. 2강은 여기에 다 풀어놓으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예, 한 학기 15주짜리 정식 강의를 어디서 맡겨주시면 거기서 2강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sbrobo@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가능하면 또 다른 강의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